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차명주식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네, 다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의미가. 차명주식이 발생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명의신탁이 되는 사유는 많은 CEO가 고민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오늘은 강지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명의신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차명주식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뭐가 바른 표현인가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둘 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게 하나가 맞고 뭐 어느 하나가 틀리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다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의미가. 의미가 다르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고 하면은 어떤 명의가 등록이나 등기가 돼서 명의가 기재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니고 어떤 다른 실제 소유자가 아닌 분의 명의로 기재된 거. 그럴 때 명의가 이렇게 빌려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의가 신탁되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고 하면서 그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되지 않은 상태, 그런 어떤 현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행위를 뜻하기도 상태와 합니다. 현상, 네. 행위. 우리 회사가 명의신탁이 있다. 이러면 그러네요. 주식일지 부동산일지 앞에 주어가 없네요. 네, 네, 객체. 네. 네, 객체가 없죠. 그러니까 그 현상을 얘기하는 명의신탁은 거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에 명의신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명주식은? 차명주식은 그 명의신탁된 결과, 그 명의신탁된 주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네요. 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네네,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명주식이 발생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뭐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원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명의신탁이 되는 사유는 법령 때문입니다. 법령 때문에. 네. 법령이라고 하면 뭐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상법인데요. 회사를 설립할 때 이제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과거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법령은 상법인데요. 과거 상법 법령인데요. 7명의 주주를 요하면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7명의 주주가 필요한. 회사는 내 건데 네. 주주가 7명이다. 네, 네. 그럼 주식을 7명이 나눠 가져야겠네요. 네. 그래서 명의신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 법령에 의해서 주식은 내 거지만 지금은 몇 차명주주가 명이에요?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현행법에는 한 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한 명도 가능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7명. 네. 그럼 지금은 1명. 네. 중간에 그 변경된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7명이었다가 뭐 3명이었다가 그렇게 줄어들다가 이제는 1명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첫 번째가 과거에 지금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거군요. 그 현실에 맞지 않았던 법령 때문에 발생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또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점 주주가 되면은 뭔가 불이익이 받을까 해서 과점 주주가 안 되려고. 과점 주주가 뭡니까? 과점 주주는 50% 넘는 주식, 회사의 50%를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뜻합니다. 과점 주주. 네, 넘을 과니까 50% 이상? 50% 초과. 초과. 50% 초과. 그럼 50% 더하기 한 주만 더 갖고 있어도 네. 초과겠네요. 네. 50% 초과. 네. 그러면 그 과점 주주가 우리 그 법인들 이렇게 보면 뭐 남편, 와이프,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갖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40%, 어머니가 40%, 아들이 20%겠네요. 네. 그러면 과점 주주가 없는 건가요? 과점 주주 할 때는 계산할 때는 그 법상의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다 100%네요. 네, 아마 이제 뭐 이런 특수관계인을 매번 법령에 따라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이 가족은 이제 특수관계인이니까 뭐 100%. 가족, 친인척. 네, 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과점 주주를 피하려고 하면 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들을 세워서 뭐 친구나, 네, 뭐 친구나, 친구, 지인, 뭐 네,
직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가점주주가 됐을 때 불이익은 뭔가요? 과점주가 됐을 때 불이익은 뭐 법인이 돈이 없어서 법인세를 더 이상 내지 못할 때 이제 과점주주에게 그 법인세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연대로 납부하게 하는. 네. 연대로 납부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나는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차명주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차명주식으로 인한 차명주식으로 인한 그 어려움이 훨씬 큽니다. 아, 소탐대실이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다. 이거는 소탐대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령도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도 차명주주를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때, 요즘 같은 때, 뭐 예를 들어 그런데도 법령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과점주주를 피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명주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건 저는 그 관행에 의해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관행. 네. 관행이라고 하면 뭐 어떤 관행? 회사를 설립할 때 주로 이제 그 회사 설립을 위해서 잘 아는 분에게 그 회사 설립을 맡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관행적으로 뭐 주주를 3명을 하세요. 법무사님들한테도 뭐 네, 법무사님들이나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뭐 주변에 세무사님, 그러니까 법무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주로 등기 할 때 그냥 3명, 주주 3명 해주세요.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양식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쭉 이때까지 과거부터 해오던. 뭐 쭉 해오던 업무의 관행 따라 그냥 3명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자, 그다음에 관행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용불량자. 신용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본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가지기 어려운 사정일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차명을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에 의한 차명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또 신용불량자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신용불량 외에는 자, 그럼 크게 보면 자, 첫 번째로 법령, 네. 두 번째가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그냥 쭉 내려오던 관행에 의해서, 네 번째는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는 이런 정도로 해서 차명주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명의신탁이 발생하는 차명주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 진짜 중요한 거 차명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이게 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